네, 이제 13장이고요.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로 숫자를 표시하는 그런 실습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세그먼트는 조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7개의 조각을 갖는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가 아니라 실제 8개거든요. 근데 이 8개는 소수점자리를 의미하는 도트, 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제 8입니다. 8인데 이제 숫자만을 표시하는 건 7개이기 때문에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로 우리가 보통 부르곤 하죠. 지금 보시면 이제 양극 타입하고 이제 음극 타입이 있습니다. 요게 나중에 보겠지만 요거 하나하나가 다 LED예요. LED. 다이오드 형태로 되어 있죠. 네. 이거를 이제 켬으로써 우리가 숫자를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자, 음극을 아두이노에 연결을 하여 회로를 구성하고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표시를 하겠다는 거고요. 실습을 위해서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와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1개, 그 다음에 250오hm 레지스터 8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요 LED, 요게 LED라고 그랬죠? LED인데 여태까지 이제 225오hm 쓴 적이 있고 1kΩ 쓴 적이 있고 여기서 이제 250을 쓰네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느 걸 쓰나. 기본을 좀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 보시면 이게 LED죠. LED가 총 몇 개냐면 8개요. 8개 LED를 그냥 위치만 이렇게 배치를 하고 크기만 길쭉하게 늘린 거예요. 그리고 도트 같은 경우는 그 위치 크기도 그대로죠.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숫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우리가 이제 그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혹은 FND라고 부르기도 해요. 플렉서블 뉴메릭 디스플레이 혹은 가변 숫자 표시기 혹은 세븐 세그먼트 LED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전부 다 LED입니다.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 싱커캐드에서는 요 한 개짜리만 제공을 하고 있고 4개가 엮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4개가 이렇게. 그죠? 이거 많이 사용되죠. 이게 보통 일반적인 보드에 사용될 때 이거는 이제 디지털 전자시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데 많이 사용합니다.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의 층수 표시기 이런 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표시를 하게 되죠. 기본을 좀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전원이에요. 이건 지금 그 양극 타입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전원이 이제 일반,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일반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일반 쪽이 이제 전원 쪽입니다. 5V가 여기 이제 들러붙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 잘 보면요. 요게 일반으로 들어온, 일반보다 이걸 봅시다. A가 요렇게 연결이 돼 갖고 요렇게 일반으로 나갑니다. 그죠? 또 G를 볼까요? G에서 이렇게 와서 또 이것도 일반으로 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다른 핀에서 들어온 입력이 일반으로 전부 나가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제 전원으로 들어온 게 일반 이쪽이죠. 그러니까 A부터 DP까지로 들어온 게 이제 일반으로 나가게 돼 있죠. 정확하게는 사실 이게 전류의 흐름의 방향이 요 아래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에서 들어와서 A, B, C, D, E, F, G로 나가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LED의 화살표 방향이 전류의 흐름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 화살표 쪽의 이 위쪽이 고전위인 5V가 걸려야 되고 A부터 요 DP까지가 0V 혹은 5V가 돼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0V가 되면 여기가 5V이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서 요게 켜지는 거죠. 이것들이 켜지는 거죠. 이게 5V가 돼버리면 요 아래가 5V가 돼버리면 여기하고 전위가 똑같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출력으로 요 A부터 DP까지의 출력을 0V를 주면 켜지고 5V를 주면 꺼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요걸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음극 타입입니다. 음극 타입. 이거는 요 다이오드의 방향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일로 흘러야 돼. 일로. 그러면은 A에서 흘러 들어가고 요로 흘러 들어가. 이쪽이 접지여야 돼요. 그래서 접지는 0V죠. 그래서 요 A에 5V를 입력하게 되면
요 LED가 켜지고요. 0V를 입력하게 되면 전위차가 없기 때문에 이게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상황이 다르죠. 양극 타입 같은 경우에는 0V여야 켜지고 5V여야 꺼지고, 음극 타입은 5V여야 켜지고 0V여야 꺼지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요 놈하고 위에 있는 그림하고 아래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인데요. 요 다이오드의 화살표 방향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죠? 네, 보이시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요거를 음극 타입, 이 위에 거를 양극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극 타입이 일반적으로 사람의 논리에 맞죠. 왜냐면은 5V일 때 켜지고 0V일 때 꺼지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숫자 0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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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을 켜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꺼야 됩니다. 그러면은 G하고 DP는 끄고 나머지는 다 켜야 돼요. 그러려면 음극 타입에서는 요 A부터 F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을 출력시키고 2를 입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를 다 디지털 핀에 연결해서 디지털 핀에 2를 출력을 시키면 5V가 출력되기 때문에 요건 켜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켜지고 여기다가는 0을 출력하는 거죠. 이건 꺼져요. 그러면 결국 뭐냐?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음극 타입일 때는 A부터 요 F까지는 1로 이렇게 해서 다 켜고 요거는 다 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양극 타입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양극 타입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가 돼야 되죠, 논리가. 그래서 이 양극 타입을 이용해서 0이라는 숫자를 표시를 하려면 A부터 F까지는 다 0이 되고요. G하고 DP는 다 1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음극 타입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되고, 양극 타입으로 할 때는 그거를 반전을 시켜서 입력을 해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모든 숫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거죠. 0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음극 타입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0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요 놈, 다른 색깔로 볼까요? 요 G하고 요 DP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1로 만들고 요 두 개는 0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 다 1이고요. 요거 0. 이거를 이제 16진수로 표현하면 FC가 되고 4개씩 나누는 거죠. 요 가운데를 나누면 요게 F고 요게 C가 되는 거죠. 자, 이게 16진수 0입니다. 0을 표시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자, 1을 표시한다고 하면 1은 B하고 C,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B하고 C만 1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0이어야 돼요. 그래서 B하고 C만 1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0. 그래서 6, 0. 요게 1이고요. 다른 거 볼까요? A를 한번 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요놈하고 다른 색깔로 하는 게 좀 낫겠네요. 요놈하고 요놈을 빼고 다 ON을 시켜야 돼. 그럼 이게 A의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D하고 DP를 빼고 다 1. A 같은 경우에는 요 D하고 그 다음에 DP를 빼고 다 1.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A를 표시한 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요 각각의 핀을 디지털 출력에 연결을 해서 그 출력에다 1을 출력하느냐 0을 출력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표시되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의 싱커캐드에서의 부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단일 7 세그먼트 LED입니다. 그랬어요. 싱커캐드에서 제공하는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의 종류는 단일계밖에 없습니다. 단일계. 원래는 이제 4개씩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C하고 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4개가 연속으로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단일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싱커캐드에서 4개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단일계를 4개 엮어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걸 한번 해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싱커캐드 그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는 저 LED를 온오프를 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숫자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게 잘 표시가 안 됩니다. 4개를 엮으면. 명확하게 이제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니터의 주사 속도가 1초에 60Hz거든요. 1초에 60번 그 화면을 바꾸게 돼 있어요.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속도를 못 따라가요. 예, 얘가. 그래서 아마 그래서 4개의 엮은 거를 갖다가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 핀, 요 가운데 있는 거, 요게 일반 핀이에요. 잘 안 보일 텐데, 요게 일반, 요 위에 가운데 것도 일반. 그 나머지 이제 8개가 A부터 F까지 가고, 그 다음에 DP가 들어가고, 맞나요? A, B, C, D, E, F. 그쵸? G까지 있네요. E, F, G. G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아마 DP일 건데, DP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요걸 클릭해서 양극에서 음극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양극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위쪽이나 아래쪽의 가운데 핀 같은 경우에는 양극일 경우에는 이거 여기다가 이제 그 5V를 연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극일 경우에는 이제 일반 핀에 그라운드 핀을 연결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세븐 세그먼트 LED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 회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 DP를 이렇게 그라운드에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55ohm짜리 저항 8개를 늘어뜨리고요. 각각 그거를 0번부터 7번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저항을 경유를 해서 여기 나머지 8개 핀에 연결했습니다. 제가 요 핀의 이름을 확인을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적어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어놨죠. 한번 순서대로 따져볼까요? 0번 요게 A가 0번, 그 다음에 요게 1번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0번이 A에 연결되어 있고 1번이 B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C가 이거네요. 요게 3번 연결돼야 되겠네. 그래서 요 C 3 다시 2번이죠. 2번. 네, 0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갖고 여기 C에 연결되어 있고 요 D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D는 3번 이렇게 해갖고 여기 D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연결한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아래 막 이 연결선이 위아래로 막 교차되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세븐 세그먼트 회로를 연결을 해 놓은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기 어떤 숫자를 표시하고 싶으면 이 0번부터 7번까지 핀에 출력 1 하이 신호를 내주면, 즉 5V 신호를 내주면 그 해당하는 LED만 켜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면 됩니다. 실습 C코드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거는 뭐 설명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신경 안 쓰고 넘어갈게요. 네, 이제 실습 C코드를 프로그래밍 해 보겠습니다. 13.1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FNDA를 이제 0으로 세팅하니 0번 핀에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DP를 7번 핀에, 그래서 총 8개의 핀이 이제 중간에 연결되어 있고, 표시할 숫자의 개수는 이제 10개죠. 셋업 함수에서 정수형 요 i를 선언한 다음에 A서부터 DP까지 0부터 7까지인데, 그럼 총 8번을 돌게 되고, 그 0부터 7까지를 아웃풋으로 이렇게 출력으로 세팅을 합니다. 자, 루프 함수 들어옵니다. IJ 선언하고요. 디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2차원 배열인데요. 이게 10이고, FND DP가 7이고, FND A가 0이니까 7에서 0을 빼고 플러스 1을 하면 8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0부터 7까지 숫자의 개수를 갖다가 계산하는 식이죠. 그죠?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A부터 B까지 숫자는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B-A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총 8개. 그러니까 여기 10개, 8개. 그 다음에 요 1010은 지금 우리는 음극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0 숫자 0을 표시하는 거죠. 요건 숫자 1을 표시하고, 요걸 총 해서 몇 개입니까? 10개의 숫자를 표시하게끔 그렇게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10개의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요건 표 13-1의 세팅을 참조를 하셔서 적으시면 되고요. 포문을 돌리기를 10개, 숫자 10개에 대해서 루프 10번 반복을 하고, 그거를 이제 0번부터 이제 7번 8개죠. 8개 각각을 그 LED를 이렇게 디지트 I하고 J.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요게 선택이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요게,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포문. 그러니까
요 포문은 요 두 번째 포문은 이 순서대로 가는 거고 요 첫 번째 포문은 이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루프를 10번 반복한 다음에 각각을 이제 일련 값을 write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각 숫자에 대해서 1초 동안 딜레이를 시켜서 켜져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숫자를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습 C 코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시작하기를 눌러서 업로드 한 다음에 돌리면 이 숫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알 수가 있죠. 표시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거 실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이제 응용과제 도전하기 13.2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이 응용과제 도전하기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똑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양극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로 바뀐 것 뿐이고 똑같습니다. 회로는. 다만 여기 트랜지스터가 있어서 트랜지스터에 이 양극으로 바뀌니까 사실 여기에 일반에 사실은 아까 접지를 연결했지만 지금은 5V를 연결해야 되는데요. 5V를 직접 연결한 게 아니라 이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8번 디지털 출력에 이 저항을 하나 붙여갖고 이렇게 가운데 기준이라는 베이스죠, 베이스. 여기가 컬렉터, 여기가 에미터, 여기가 베이스인데요. 베이스 쪽 핀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8번을 하이를 출력시키면 이게 트랜지스터가 온이 돼서 이 컬렉터하고 이 에미터라는 거, 이 두 개가 연결이 되고 이 8에다가 로우를 출력시키면 그럼 이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가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스위치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요 LED, 저 세븐 세그먼트 요 LED 요거를 전체적으로 켜고 끄는 거를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게 여기에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이제 양극을 이용한다. 5초 동안 온 시켜서 0부터 9까지 숫자를 표시하고 이후 5초간은 오프 시켜서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게 하는 그런 동작을 무한히 반복하겠다는 거죠. 중요한 건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온과 오프 동작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라는 게 뭔지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쓰이는 핵심 부품이 트랜지스터인데요. 네, 트랜지스터에는 바이폴러 접합 트랜지스터, 이걸 BJT라고 불러요.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 이거를 모스펫이라고 부르는데요.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 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그래서 모스펫이 됩니다. 모스펫.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이 BJT를 쓸 거예요. BJT를 쓰게 되고, BJT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PNP랑 NPN. 그 중에 우리는 NPN BJT를 쓸 겁니다. NPN하고 PNP하고 차이가 뭐냐? 그거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공부 범위에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설명 안 하고요. 어쨌든 이 부품을 이용할 거다. NPN 트랜지스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트랜지스터의 일반적인 모양이고요. 이런 것들을 기호로 나타낸 게 이제 요 NPN 트랜지스터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베이스, 이쪽을 컬렉터, 이쪽을 에미터라고 합니다. 컬렉터는 수집을 하는 거잖아요. 컬렉터 모으는 거. 그다음 베이스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다음 에미터는 방출시키는 거예요. 뭘 모으고 뭘 방출을 시키냐면 전류를 모으고 전류를 방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전하인데 그냥 전류로 할게요. 전류를 모으고 전류를 방출시킵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에요. 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요 화살표 방향입니다. 요거를 지워서 다시 이렇게 표현하면 결국 이 기호는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어떤 일종의 스위치를 표현한 건데 요 베이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이쪽으로 전류의 흐름이 차단될 수도 있어요. 안 흐를 수도 있어요. 그걸 뭘로? 요 B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역할을 하는 다리가 바로 B다. 이걸 기준이라고 한다. 기준. 그 다음에 연결로의 역할을 하는 다리가 에미터랑 컬렉터다. 컬렉터 쪽에서 내려와서 에미터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베이스에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 5V 연결하고 여기에 그라운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디지털 출력 뭐 D10 이걸 연결했다 치자고 D10에다가 하이를 출력해.
하이를 출력하면 그러면은 이 트랜지스터가 ON이 돼. 그러면서 일로 전류가 흘러. 근데 이 디지털 출력에다가 하이가 아니라 로우 그러니까 0 하이는 1 0을 출력해. 그러면은 0V가 출력되니까 여기 흐름이 끊기게 돼요. 여기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위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이제 방금 전에 드린 설명을 자세히 좀 얘기를 했어요. B에다가 5V를 이렇게 연결했다. 그러면은 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사실 정확히는 요 에미터와 요 베이스 요 사이에 전압차가 0.7V 이상 나기만 하면 그럼 이건 무조건 온됩니다. 그래서 쭉 전류가 흐르게 돼요. 물론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약간의 전이차는 존재하는데 거의 뭐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거의 쭉 흐르게 된다. 전류가. 그 다음에 이 베이스에다가 이번에는 이제 그렇지. 그렇게 되면 마치 이렇게 된 것과 동일한 효과다. 베이스는 이렇게 끊겨 있고 일로 쭉 그냥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게 되고요. 베이스에 이제 0V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도 접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0V야. 그러면 얘하고 차이가 0V밖에 안 나. 그러니까 0V보다 작아. 전압차가 0.7V보다 작아요. 작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끊기게 되는 거죠. 그죠? 끊기게 돼서 결국 이런 것과 동일한 효과다. 여기에 아예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끊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돼. 베이스에다가 5V의 전압을 입력하면 C와 E가 붙어버리고 B에 0V의 전압을 입력하면 C와 E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트랜지스터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싱커캐드에서 NPN 트랜지스터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봅시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건데요. 여기가 컬렉터, 베이스, 에미터 이렇게 됐죠. 여기가 컬렉터, 베이스, 에미터. 요거 이제 가져와서 이제 여기 컬렉터라고 되어 있고, 요건 기준으로 아마 여기 될 거예요. 요거는 에미터, 2m라고도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2m.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다리가 3개예요. 그래서 핀의 배치는 왼쪽부터 컬렉터, 베이스, 에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전자 신호를 증폭하거나 전환하는 데 사용되는 구성품입니다. 증폭이라는 거는 신호의 크기를 키운다는 건데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전환한다. 전환하는 건 스위치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스위치, 전환. 아마 스위치를 전환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증폭은 신호의 크기를 크게 한다. 전환은 트랜지스터를 스위치로 사용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이걸 할 거다. 이거는 우리 수준에서 해야 될 게 아니다. 증폭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쪽을 전공하게 되면 그때 하면 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모터를 구동할 때 별도의 전원을 연결하고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대용량의 전류를 구동시킬 수도 있다. 자, 이것도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한 21장인가 뒤에 가면 모터 구동할 때 이거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이런 것도 가능하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너무 자세한 거는 지금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회로를 보시겠습니다. 회로를 보시면은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여기까지는 동일. 다만 여기 이쪽이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 쪽이니까 이 컬렉터 쪽에서 쭉 흘러 들어온,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쭉 흘러 들어온 전류가 일로 잘 흘러가서 이게 이렇게 돼서 여기 일반이라는 거에 여기 5V가 딱 붙으려면 요 8번으로 뭐를 출력시켜 줘야 된다? 8번으로 1, 그러니까 1을 출력시켜 준다. 혹은 5V를 출력시켜 준다. 혹은 하이를 출력시켜 준다. 출력시켜 주면 그러면은 요 두 개가 잘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근데 여기에 0V, 그러니까 0 혹은 0V 또는 로우 이런 걸로 여기다 출력시켜 주면 여기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가 끊기게 되죠. 전류가 안 흐르게 되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일반에 5V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동작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7 세그먼트를 동작시키지 않고 하는 것들을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회로 구성에 대한 얘기니까요. 회로 구성 다 이해하셨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앞이랑 똑같고요.
이 핀모드 출력으로 만드는 것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은데 다만 다른 게 뭐냐면, 아까는 요게 0이 1이었고요. 요 1이 0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전을 시켰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 앞서 회로와 다르게 7 세그먼트 LED를 이제 양극 타입을 쓸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를 반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1은 0으로, 0은 1로 반전이 다 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만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일단 온이 1일 때부터,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마이너스 1 이 되기 전까지 온을 마이너스를 시키면, 처음에 온이 1이었다가 0이었다 1이었다 0이었다 이걸 반복해. 1, 0, 1, 0을. 그죠? 디지털 라이트 8번을 처음에 1 온 시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세그먼트 LED를 켜는 거죠. 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끄고, 그죠? 근데 여기선 딜레이를 0.5초만 시켰거든요. 총 이제 이 포문이 총 10개의 숫자에 대해서 돌기 때문에 5초 동안은 온되고, 나머지 5초 동안 또 그 다음 5초 동안은 오프되고, 그 다음은 온되고 오프되고 이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디지털 출력은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로 출력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뭐 별도로 출력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자, 포문을 돌리기를 10개 디지트까지 역시 앞에와 똑같이 그냥 그대로 이제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달라진 게 없어요. 이거. 요 포문하고 요 놈, 그러니까 요 트랜지스터를 온오프 시키는 요 모듈만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제외하면 앞에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요. 프로그램을 이제 시뮬레이션 여기 시작을 눌러서 여기로 업로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하나씩 공작시키면 여기 숫자가 0.5초마다 숫자 하나씩 바뀝니다. 그리고 5초가 되면은 이제 LED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혹은 7 세그먼트 LED가 꺼지고, 또 5초가 지나면 켜지고 꺼지고 이걸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